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인장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고 어느새 설이 지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설날 동안 받은 세뱃돈으로 처음으로 카메라를 구매하시게 될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진을 찍는 것 자체는 스마트폰을 일상에서 자주 활용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한 일일 텐데요. 때로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사용해 보는 것임에도 이미 카메라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보다 사진을 잘 찍는 경우들도 종종 있곤 합니다. 특히 인물 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사진 속 인물을 가장 아름다워 보이게 찍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때가 많다 보니 카메라를 다루는 실력과 무관히 더욱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진의 구도와 관련된 부분이지 카메라 자체를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상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촬영을 하다 보면 환경에 대한 제약이 생기기 마련이고 카메라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운동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선수들의 개인기, 기술들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피지컬을 만들어주는 게 카메라에 관한 이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본론은 잡다한 이야기 없이 딱 3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만 짚고 넘어갈게요. 가장 먼저, 카메라는 빛을 조절하는 도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말할 요소들은 모두 이 빛을 얼마나 조절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니까요. 사진이 너무 어둡거나 밝게 나오지 않기 위해서 사진기의 세 부위를 조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가지 부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옷으로 따지면 상의, 하의, 신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요도 역시 이 옷의 순서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먼저 셔터 스피드. 사람이 옷을 하나만 입어야 된다면 전신을 가릴 수 있는 상의를 선택하겠죠. 촬영을 위한 카메라의 파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역시 이 셔터 스피드입니다.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ISO와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추가가 되기도 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지만 셔터 스피드의 경우에는 카메라의 가장 처음부터 내장이 되어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필름 카메라를 사면은 상단부에 다양한 숫자들이 적혀있는 다이얼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이얼의 역할이 바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의 역할은 잔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을 때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화면을 얼마나 사진에 담아낼지의 시간을 정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화면, 즉 빛을 받아들인다면 사진을 보다 밝게 찍을 수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눈앞에서 움직이는 사물들의 잔상이 사진에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사진을 찍는 장소가 어둡다 보니 셔터 스피드를 낮추어 빛을 많이 들어오게 했고 자연스럽게 화면 속에 잔상들이 남게 됩니다. 셔터 스피드는 보통 스포츠와 같이 순간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모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화면이 사진에 들어오는 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찰나의 순간을 잡아내고자 할 때 이 기능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다이얼에 적혀있는 숫자를 1초로 나누어서 해당 순간의 사진을 찍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숫자가 낮아질수록 길게, 그리고 밝게 사진이 찍히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빠르게, 하지만 어둡게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리개입니다. 상의로 셔터 스피드를 입었으면 때로는 하의로 바지를 입을 수 있겠죠. 셔터 스피드보다 조리개가 부차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조리개는 카메라보다는 렌즈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렌즈는 F 다음의 숫자로 조리개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적어두는데요. 이 F 값이 조리개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조리개 값이 낮을수록 사진을 밝게 찍는 것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F 값이 2.8인 이 렌즈는 F2.8 수치까지 조리개 값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1.8인 이 렌즈는 F1.8까지 조리개를 낮춰 사진을 밝게 찍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셔터 스피드가 사진에서의 잔상과 연관이 있었듯 조리개도 사진의 결과물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카메라를 사용한 촬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웃포커싱입니다. 이름과 같이 피사체를 제외한 부분의 포커싱을 날리는 역할인데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는 대단히 긴 설명이 필요한 만큼 조리개 수치가 낮아질수록 뒷배경을 날리는 것이 쉬워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리개 수치를 더욱 낮추고 사진에 더욱 빛을 많이 받아들일수록 피사체 뒤쪽에 배경을 날리면서 피사체에 집중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가까운 물체를 촬영할 때는 자칫 너무 낮은 조리개 값으로 인해서 피사체까지 일부 초점이 날아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ISO입니다. ISO를 저는 맨 마지막에 신는 신발에 비유했는데요.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진화가 되면서 카메라에서는 ISO를 직접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ISO는 사진에서의 감도를 의미합니다. 예전의 필름 카메라에서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는 직접 다이얼로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감도값, 즉 ISO는 필름에 적혀있는 단일한 감도밖에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이 감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진에서의 감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진에서의 감도는 사진이 빛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ISO 값이 높을수록 빛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기 때문에 사진은 밝아지고 ISO 값이 낮을수록 빛에 대해 덜 민감하기 때문에 사진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셔터 스피드는 잔상, 조리개는 아웃포커싱에 영향을 주었듯 ISO는 사진의 노이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두운 상태에서 화면을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ISO 값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사진은 비명을 지르듯이 노이즈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듯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노이즈를 줄이는 것이 이상적인 관계로 일반적으로는 ISO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를 적절하게 조절해가지고 사진에 적절한 빛을 맞추곤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카메라들은 오토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모드는 여러분이 촬영하는 목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진을 찍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요소를 잘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는 조리개를, 순간적인 사진을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더욱 중점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요. 이 3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카메라를 중고로 사기 가장 쉬운 때가 4월에서 5월이라고 해요. 설날과 입학 시즌에 무작정 샀던 카메라들이 흥미를 잃은 채로 중고시장에 흘러가게 되는 때라고 하는데 소중한 카메라를 사게 된 만큼 내 카메라에 대해서 잘 알고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주인장이었습니다.